교통위원회 소속 송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는 관악 제1선거 출신 송도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제가 질문 두 꼭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커뮤니티 병원을 서남 권역에 하나 세워주라는 부분하고 봉천역 복원 부분 관련 질문인데요. 뭐 당이 다르다고 제가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던가 뭐 이념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시장님 귀를 좀 열고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위원은 서울 시민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시립병원의 정책과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재활 난민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난민처럼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뜻합니다. 입원한 지 두세 달만 지나면 보험공단이 입원비를 깎아 지급하는 제도 때문인데요. 세심하고 또 꼼꼼한 정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밀고, 더 밀고.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마비된 팔을 조심스럽게 펴보는 20대 남성. 14살 때 뇌출혈로 쓰러져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이후 7년간의 재활치료 기간, 옮겨 다닌 병원이 20곳이 넘습니다. 3개월이면 이제 있을 수가 없거든요. 3개월 되면 또 다른 병원 옮기고 또 옮기고. 하나, 둘. 힘겹게 아들을 차에 태워 오늘도 병원을 오가는 어머니. 지금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한 달 넘게 통원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옮기면 또 후퇴되다 또 전진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니까. 지난 1월 공사장에서 수락해 척수 손상을 입은 이 40대 환자도 5개월간 종합병원 4군데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좋아질만 하면은 옮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많이 돼서 또. 병원은 경영상의 이유를 댑니다. 입원한 지 두세 달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입원료를 40%가량 깎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원한 지 3개월 됐는데 저희 병원 환자 중에 지금 벌써 한 40명 이상이 두 번째 달부터 깎였습니다. 과잉 진료나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취지지만 문제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에게까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환자 상태에 대한 보다 꼼꼼한 심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부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 입원료의 조정이 되고 있는데 환자의 그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뇌졸중 등으로 인한 뇌변변 장애 환자만 25만 명. 이 가운데 장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노인 인구 증가로 낙상으로 인한 골절, 만성 심장 폐질환 환자가 늘면서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환자들을 위한 재활 전문 병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회복기 병원 또는 아급성기 재활병원이 될 텐데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막상 갈 곳이 없습니다. 재활치료로 환자들의 조기 복귀가 이루어질 경우 전체 의료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도 오히려 줄어들 거란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예, 흔히 몸이 아파서 바로 가는 병원을 급성기 병원이라 하고, 그 급성기 병원이라는 이제 급성 질환이나 응급 질환으로 입원하여 급성기 동안의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반면에 요양병원은 만성기 병원이라고 하는데
일단 급한 불은 급성기에서 끄고 재활이나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간다는 의미에서 만성기 병원이라고 합니다. 시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예, 국장님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예, 급성기 병원은 어떤 병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급성기 병원에 대해서 법률적 개념으로 정리는 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동영상에서도 나왔듯이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급성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 추가적으로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로 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관련되어진 병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게 진료를 해주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급성기 병원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예,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급성기 병원에 대해서 이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통계로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OECD 국가에서 보면은 이런 기능을 가져서 이렇게 회복기 재활을 제공하는 병원이 한 9%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서울에는 그것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우리 서울 시립병원에도 아예 없겠네요. 네, 12개 시립병원 중에서 4개는 급성기 병원이고 그 외에는 이제 특화병원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급성기 병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없습니다. 예. 여러 장애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함에도 건강보험상 문제로 입퇴원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재활남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규정상 어느 기간까지 장기 입원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건강보험 규정에서 보면은 이제 입원 일수를 크게 제한은 해놓진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 일수가 길어지면은 삭감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종합병원은 2주, 그러나 일반 병원에 대해서는 3개월, 요양병원은 6개월 정도로 해서 그 이상이 되면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입원 기간은 그걸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퇴원 후에 가정 치료가 힘든 환자 경우는 또 다시 다른 병원으로 입원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급성기 병원은 법률적으로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커뮤니티 병원이라는 용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커뮤니티 병원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치료를 지속함과 동시에 요양병원의 만성기 진료와 응급시 신속한 급성기 병원과 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 커뮤니티 병원입니다. 급성기 병원 퇴원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 중에 회복과 재활이 필요하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 환자와 고령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상 중에 고령의 노인성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화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G7 주요 국가보다 낮은 15.7%이지만 2060년쯤에는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고령화도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와 유사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2020년 65세 이상 인구가 148만 명에서 2040년에는 282만 명을 상회하여 고령화 비율은 15.4%에서 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은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35.8%로 전국 평균 35%와 광해시 평균 32%보다 높아 일반적인 요양시설의 부족은 물론 급성기 치료 이후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노령 인구 대비 요양병원 수는 6대 광해시 평균의 30% 수준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가정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 여건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국 평균의 77% 수준이며 의료기업 수요권자 중 65세 이상 인구 규모 기준으로는 33%에 불과하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2018년 기준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은 전국에 30만 명에 이르며 지적 장애 및 자폐 장애 등 중증 장애 아동은 7만 명을 상회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인구 대비 의료기관 병상 수는 OECD 평균의 2.6배에 일어나 회복기 재활을 담당하는 병상은 거의 없어 급성기 치료 이후 가정 복귀까지 연결되는 과정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은 적절한 시기에 재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함에 따라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재활 치료를 위해 입퇴원을 반복하며 병원을 떠도는 재활 난민 문제가 앞에서 본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급성기와 만성기 병원 사이를 연계하는 커뮤니티 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의원님이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전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잘 모르고 어렴풋이만 듣고 있었는데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현재 우리 서울시 시립병원은 12개가 있는데요. 정신과 전문병원 3개와 치과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을 제외한 6개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예, 코로나 전담병원 중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만이 일부 일반 진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반 병상 감소로 인해 진료 실적도 당연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서울시 공공의료 여건에 대하여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조금 특이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보라매병원을 비롯해서 서울시립병원들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으로서의 기능이 좀 더 효율화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 재활 난민의 경우에는 이번 의원님 지적 이전에도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조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조금 서부권에 치우쳐 있긴 합니다만은 모 병원이 재활 전문 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최근에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저렇게 그 재활 과정에 있는 분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할 수밖에 없는 의료 현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재활난민 문제가 지금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에 시립 커뮤니티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시 시립병원에서 전국 최고 우수한 의료보건 인력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시립 커뮤니티 병원을 설립하여 서울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서 주셨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아시아의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싱가포르는 전 면적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급성기 병원과 커뮤니티 병원이 연계하는 권역별 지역사회 통합 돌봄 클러스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성기 병원은 급성기 치료를, 커뮤니티 병원은 회복기 재활 치료로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되 환자 전원을 위한 교류는 긴밀하게 유지하는 구조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클러스터 체계는 가정 방문과 재가 지원 등 유관 서비스와 연계로 확장되어 보건소와 복지센터 등과 공조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토대로 커뮤니티 병원 설립 시범 사업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급성기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병원과 공조 체계를 구성하고 초기에는 특정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의 가교 고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되 정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인 시립병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지역구인 관악구에 있는 선암군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수요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31%, 중증장애인의 43%가 분포하여 확산 가능한 시범사업의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시립 커뮤니티 병원을 설립하여 시립 보라매 병원을 중심으로 한 급성기 병원과의 운영 시스템 공유를 통해 의료 전달 체계의 완결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예산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에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악권 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600병상 이상의 병원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응급 상황 시 환자들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라매 병원과 근거리에 위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부지 확보나 인근 복지시설을 재건축하여 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서울시 방침 수립과 관련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 실현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요양병원은 만성기 환자 대상으로 단순 요양 기능과 유지기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반면에 관악구에 설립될 시립 커뮤니티 병원은 아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회복기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또한 급성기 종합병원인 시립 보라매 병원의 의료진이 전문적인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하여 장애 및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민간 재활병원이 회복기 재활 치료 기능을 일부 제공하지만 지역 보건의료 체계와의 연계 기능이 없는 반면 시립 커뮤니티 병원은 공공병원인 시립 보라매 병원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건, 의료, 복지 연계 사업을 수행하고 재가복귀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재가복귀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등 사후관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 설립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원이 소요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감염병 사태와 같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서울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중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악구민을 비롯한 서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의 신속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봉천천 생태하천 보건 관련 내용입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균형발전 서울을 핵심 공약으로 천명하고 지난 9월에는 서울비전 2030 발표를 통해 주변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신 적 있으시죠? 본 의원은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자 서울 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서울 서남권의 봉천천 복원 사업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시장님?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선관위 제출한 5대 공약 자료 중 공약 순위 세 번째인 균형발전 서울 관련 내용인데 맞습니까? 네. 예. 원문 자료 그대로 캡처한 거니까 뭐 분명히 맞을 겁니다. 이 자료 일부 내용을 보면 서남권에는 서울 경제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 산업 유산과 수변 공간을 엮은 생활 속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행 기간은 임기 내 사업 추진 검토 및 시행을 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보면 하천 중심, 대방천, 봉천천, 도림천 수변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2021년에 40억 원씩 세개소 129억 원을 마련하고 그걸 2021년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 공약 약속대로 이행하셨습니까? 예. 그 들어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좀 시기를 조정할 필요는 생겼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추경을 통해 갖고 하천 중심 수변 문화 공간 조성 등 사업 재원을 마련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한 푼도 마련하지 안 됐어요. 네. 그죠? 이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내용이 심각한 약속 위반 아닙니까? 예, 그때 그 공약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도림천 사업이나 그 관악구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그 신림 공용 차고지 및 조류조 설치 사업 같은 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미처 정확히 모르고 아마 이 봉천천 또 도림천, 대왕천 전부 서남권의 하천을 전부 복개를 하고 수변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아 보니까 도림천 복원 사업이 24년 말에 완료 예정이고 이게 지금 예산이 한 330억 정도 투입되고 있고 또 신림 공용 차고지 및 조류조 설치 사업이 한 685억이 들어서 23년에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공약을 하긴 했지만 전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균형도 좀 맞춰야 하는데 근데 시장님 네. 우리 저 서남권 부분이 특히나 관악구이 굉장히 낙후되신지는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경전철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예산들을 좀 투입해 줘야만이 경쟁력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안에 조금 예산들을 투입해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 투입했던 부분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차후로 미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많이 밀지는 않겠고요. 네. 봉천천 복원을 위해서 지금 한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좀 크지 않습니까? 액수가? 아니요, 그래서 2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한 해에 그렇게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개발 시작하면 한 10년 가까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예. 이 자료는 이제 자료 또 하나 있는데요. 서울비전 2030 자료 하나 보여주세요. 예. 이 자료는 서울비전 2030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시장님이 서울비전 2030은 어떤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5년 동안에 10년 전에 5년 동안의 시정 운영 기간 동안에는 주로 한강을 생활 변화의 어떤 진원지로 삼겠다. 한강을 문화예술의 어떤 중심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다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수변문화 공간 개선은 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25개 자치구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실개천까지를 포함해서 그 수변 공간들을 시민들의 어떤 삶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골자입니다. 예. 아니 옳은 생각이십니다. 그건. 지금 2030 계획은 우리 시장의 최상의 종합 계획이죠. 거기 과정에 협력 과정을 통해 수립한 서울시장의 청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지천 르네상스는 25개 자치 어디에나 흐르고 있는 이제 실개천, 소하천을 중심으로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수변 감성을 느끼면서
문화, 경제, 일상, 휴식 등 다양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생활 공간을 바꿔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죠? 그러니까 서울비전 2030 20개 핵심 과제 중에 하나죠. 네. 예. 그리고 서울비전 2030과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20개 핵심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에게 체감되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근데 시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봉천천을 비롯해서 녹번천, 성북천, 성내천 이 부분들은 보건수요가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부분이에요. 강북 2개, 강남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핵심 공약과도 또 서울비전 2030과도 상당히 따로 옥밥이에요. 이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예, 사실 뭐 지금 서울시 예산 사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많고 네. 해야 될 일은 많고 지금 서울시 빚이 18조 9천억입니다. 내년이 되면 아마 행안부 기준으로 그 매번 빚을 낼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대한 긴축할 곳은 긴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전입시장 지우기다 이런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하고 있나 봅니다. 예. 저는 뭐 그것 가지고 따지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 이 부분이 끝나면서 또 초대 출시 설계하고 모두 계획하고 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차츰차츰 넣으면 되는 부분인데요. 한 번에 2천원 넘게 들어간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디를 띄어서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조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 방편으로 하천 중심 수변 문화 공간 조성을 공약을 하고 서울비전 2030 핵심 과제로 지천 르네상스를 채택한 점은 저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사실은 서울의 생명선인 수변 공간의 가치를 회복하고 하천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 공간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은 매우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의 문제가 이제 속도하고 실천이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세계적 도시 발전 패러다임에 맞추어 서울시를 휴식과 이로, 소통과 교류, 활동과 향유 장소로 수변 공간을 신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낙후된 서울 서남권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봉천천 보건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공약과 서울 비전 2030의 큰 틀 속에서 지천 르네상스 사업을 좀 자세히 좀 챙겨주시고 봉천천 보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좀 반영해 주실 걸 저는 이 자리에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서울 4단간 도로가 있어가지고 우리 정무부시장님도 저번에 잘못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서울 4단간 도로가 원래 1994년도인가 설계돼가지고 1998년도에 폐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민간 사업자가 다시 그 부분을 사업안을 냈는데 지금 3.2km, 3.12km 정도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원래 3.12km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그러니까 사당동 쪽에서 처음에 민원하신 분들이 여기서 하면 안 돼. 여기 방배 이수역 지나서 해야 돼. 그래서 길어지다 보니까 5.11km가 되죠. 아마 이 사업비도 2,807억으로 처음에 예산 잡았는데 지금 한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젠가 우리 도로계획과 담당자를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우리 봉천천 보건 사업만 결정해 가면 도로 민간 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같이 해야지 안 되면 중복돼서 매몰 비용이 생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고 공천자 복원을 결정해서 진행을 하면 민간 사업자 하는 사당 공천 간 도로는 맞춰서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도로 문제도요. 지금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생기고 우리 관악의 신봉 터널이 뚫리고 그러면 사실 그거 누구를 위한 도로를 뚫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도로를 뚫을 때는 관악 국민들 그쪽 도움을 주기 위해서 뚫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관악의 교통 해소가 많이 돼버립니다. 복원해도. 그런 부분 잘 한번 염두에 두시고 시장님이 아까 말씀 답변 주셨는데 내년에 조금이라도 예산 세워서 우리 봉천 좀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